워낙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간의 뜨거운 논란을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부부무장, 이용호 국민의당 대선 후보 TV토론 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이 그렇게 속칭 털었는데도 국어보수 괴멸에 대해서는 여파가 그리고 여진이 만만치 않네요. 어떻게 그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평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될 발언이 아니라고 네. 보고요. 괴멸이라는 단어가 좀 센 표현이긴 한데 정치 선진국들은 대개 극우와 극좌를 정치권에서 다 밀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와 뭐 합리적인 진보가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정치 선진국의 상례이기 때문에 과민 반응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수를 괴멸해야 된다 했다면 큰일 날 발언인데 극우 보수라 그랬기 때문에 극우와 극좌는 저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변방으로 밀어내야 되고, 뭐 제 욕심 같아서는 퇴출시키는 게 맞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에 집중하지 말고 극우에 집중해달라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장기 집권 이야기를 하니, 그거는요. 네, 국민의당에서 당장 이 샴페인. 장기 집권이 네. 선거에서 이겨야 장기 집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서 안 이기고 장기 집권할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5년만 하든 법이 바뀌면 헌법이 네. 바뀌면 4년만 하든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이 좀 오래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한 거지, 네. 다른 물리적인 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승리한 것이냐, 선거는 끝난 것으로 보는 샴페인 향연 멈추라라고 국민의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던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이해찬 네. 선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 이게 상당히 증오감 같은 게 혹시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감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포비아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속내가 나왔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한 분이고 경험이 네.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 하는 이런 것들도 계산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실언일 수도 있고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에서 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판을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를 돕는 거다. 말하자면 보수 쪽에 분노감을 일으켜서 보수표를 네. 결집시켜서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해찬 의원이 전 총리가 극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극우 보수인데 왜 자꾸 극우를 빼고 보수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한 말은 있는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극우자 빼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괴멸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나라를 탄핵에 이를 정도로 그들 낸 사람들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네. 크게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감정이 섞인 단어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있으니까 그 위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상 이분들이 뭔가 집권하고 나면은 뭐 대청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폐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이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네. 책임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게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를 말할 수는 없죠.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거나 퇴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개혁과제를, 국가 대개혁과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거를 네. 촛불 민심에 표출된 의견에 의하면 적폐청산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것이 좀 센 단어다. 그래서 자꾸 오해가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튜닝을 해서 완화시켜서 표현하는 거니까, 네. 진위를 그것대로, 진위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위는 따로 있다고 네. 하는데, 예, 강성 발언은 나오는 의도가 문재인, 그렇죠. 홍준표 이 같은 플레이 속에 일명 안철수 왕따 전략이 아니냐라는 왕따라기보다는 취지로 보도가 이 많이 판을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대선 시작될 때만 해도 야해의 싸움이었거든요. 이 판을 네. 여야의 싸움, 마치 그리고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재편함으로 해서 중도가 상당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냐 그 부분 뭐 이제 취지를 이해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 또 통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극우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또 국조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좀 감정이 섞인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통합을 얘기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통합해야죠. 네.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도 극우와 극자는 저는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가랑비 젓듯이 강경해지는 발언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는 지역 감정이 최초로 무너지는 게 아닐까 했는데 점점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 내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요? 정신 차려요.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뭉가뜨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요.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으니 할 말을 하고 가야지. 김부겸 의원의 지원 유세, 이게 당에서도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구를 향한 지역 감정 조장 아니냐는 발언까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부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도 부자민주주의와 서민민주주의로 나눠본다 그러면 네. 부자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정당에게 왜 무조건 몰표를 주느냐. 이제 좀 그만하자. 네. 우리 다 서민 아니냐. 대구에도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하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하자. 그런 정당에게 표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역으로 보고 찍지 말고 누가 우리 삶을 바꿔줄 건지를 보고 찍자. 이런 호소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것이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김부겸 의원이 네.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한테 화를 내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김부겸 의원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사실은 척박하잖아요. 야당하기가. 그러면서 쌓인 것들이 오늘 유세를 하면서 좀 분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동안의 우리 정치 지형을 보면 대구나 TK 지역은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여권 지금 뭐 새누리당 그런 쪽으로 쭉 이어져 왔고 보수 쪽으로 네. 또 이걸 상대적으로 호남 쪽으로 또 대입시켜보면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호남도 하여튼 언제든지 야당을 찍고 또 진보적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도 저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부겸 의원이 할 말을 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좀 저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타파가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하는데 정말 네. 좀 도움이 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그동안 호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네. 오만하다 그래서 회초리 세게 맞았잖아요. 국민의당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민주당에게 정신 번쩍 들이게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번에 영남 대구 특히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지지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까지 안 가더라도 바른정당은 지지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돼서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부겸 의원의 간절한 호소, 절규를 우리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의원, 철희 의원 그렇게 성을 빼고 이야기하시는 간란함 속에서도 뼈대가 있는 이야기들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1위 후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었는데 1강 2중 구도 여론조사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보수 표심이든 중도 표시든 다시 한번 판을 엎을 만한 역전 카드가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카드 중 하나를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던졌고요. 네.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이 좀 그 조정이 좀 깊어진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네. 이번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그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고착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심상정 후보가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는 거의 이제 정점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15% 정도 선에까지도 임박했는데 네. 지금 지난 그 탄핵 때 보면
한 17, 8% 정도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긁어모아도 그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우리의 적은 우리 스스로일까요? 저희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실체, 얼마나 네. 준비됐는지, 얼마나 검증됐는지, 또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보여드리면 네. 문재인 후보의 통합 리더십에 대한 확인을 유권자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치열한 대선전인데 의원님들만 부르면 이렇게 화사하게 끝나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